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농촌 현장에 가보면 농산일 하시는 어르신들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입법데이트에서는 농촌과 관련된 민생 법안 2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댐 건설 및 이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약관리법인데요. 각각의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9대 국회가 3번의 국감을 지내고 올해 또 사실상 마지막 한 해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보낸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이 어떠셨는지 그 소회를 좀 듣고자 하고요. 또 더불어 새해 소망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지난 3년이 무척 짧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 정치, 생활 정치 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민원들 이제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80개 정도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결들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특히 지난해는 세월호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 가슴 아팠던 그런 한 해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재난,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정책을 잘 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벌써 한 3년 지났고 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저는 3년 연속 이 국감 우수 상을 받은 걸로 말하자면 대변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상을 7개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분한 그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 뛰시겠다 이 말씀이실 텐데요. 자,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법안 먼저 이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댐 주변 지역 별로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댐은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막았던 것을 다시 트는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유별나게 이 토목공사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댐을 계속 지금 막겠다 이런 건데 지난 2012년 정기국회 때에 전국에 댐을 4개를 막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리산댐, 지리산댐인데 지리산댐은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이 남원,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산액을 전액 삭감을 해서 무산을 시켜놨는데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가 이 댐을 막아가지고 부산 시민의 식수로 쓰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말 이 소금에 절여 있는 배추가 숨 살아나듯이 다시 이렇게 이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을 제가 개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 댐 건설이 사실 굉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건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댐 건설 추진으로 발생되는 그 지역민들과의 뭐 갈등이라 그럴까요? 어려움 같은 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리산댐을 예로 든다면 상류 지역에 댐을 만들겠다, 막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흐르는 강물을 막겠다, 그래서 담수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생태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안개가 자꾸 끼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고랭지역이기 때문에 과수나 채수나 아니면 또 이제 생약, 약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소득 작목인데 이
농업 부분, 네. 그리고 또 축산 부분, 네. 또 원예 부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리산은 아시다시피 반달곰을 이 방사시켜서 네. 현재 계속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생태계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정 지역에 네. 어떤 특정 계층과 특정 정치인들이 네. 이것을 쥐도새도 모르게 국민들의 그 적어도 그 지역의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네. 그 듣지도 않고 또 사전에 어떤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제도권 안으로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법 개정을 시킨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현재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를 네. 이제 포함해서요. 네, 네. 댐 건설 추진 절차의 문제점이 방금도 말씀하신 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해당 지역과 소통이 안 됐고 여론을 규합해서 들어보지도 않았다라는 부분. 근데 댐 건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무언가 하게 될 때는 득과 실이 있겠지요. 근데 얼마나 이게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혹은 손해가 많은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이죠. 네, 이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이제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그 불통 문제. 네. 사실은 댐 건설을 정부가 하려면 추진을 하려면 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네. 정말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네. 이 댐에 맡게 되면은 댐이 이제 수몰되고 네. 또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에게 일단 피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민원 청취를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략이 됐다.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물이라는 것을 네. 우리가 흔히 수자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자원을 흐르는 물 그게 네. 지표수입니다. 네. 그리고 지하수 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수자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흐르는 강물을 막든지 아니면 댐을 건설해 가지고 이 물을 활용하겠다 그런 건데 네, 네. 지리산 댐은 원래는 이 숨은 내막을 보면 네. 부산 시민의 식수를 쓰겠다는 것이 당초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강하게 이제 국회에서부터 부딪히게 되니까 이것을 변형을 시켜요. 네.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 소위 말하면 홍수 조절댐이다. 네. 홍수 조절용 댐이다. 이렇게 지금 바꾸거든요. 네. 그럼 홍수 조절용 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 지리산 계곡에서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면 진주 남강이 나옵니다. 그렇죠. 남강 하류 지역이 이 폭우로 인해서 홍수 때 네. 범람을 해서 농작물에 뭐 피해가 있다. 네네.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홍수 조절댐이라고 한다면은 평상시에는 물을 전부 터서 방류를 시키고 네. 폭우 시에 폭우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담수를 시켜서 하류 지역에 물 흐르는 양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홍수 조절댐이라고 하면서 평상시에 댐 높이가 150m 되는데 80%를 담수해 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냐.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지적을 하니까 네. 이제는 물을 트겠다.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체가 굉장히 논리 모순이다. 그래서 경제성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리산 쪽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부산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용수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경남 밀양 같은 경우는요. 도시 한복판으로 수로가 나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근 4조 들고 정말 엄청난 이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했어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어떤 대안이냐? 네. 바닷물도 자원이다. 네. 바닷물도 자원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실정을 보면 전라남도 홍도 같은 경우는 섬 전체가 안반층이기 때문에 샘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수를 네. 염수를 분리시켜 가지고 식수로 전환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식수를 먹고 있고요. 예. 또 지금 동해안에 가면 네. 심층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재벌인 두산에서 네. 이 심층수를 채취해 가지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네. 영양이 풍부한
이 심층수로 해가지고 네. 지금 시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 네. 민간업자들도 전부 바닷물을 이렇게 먹고 팔고 하는데 네. 왜 정부가 이걸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12년도에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실은 부산시 기장구 네. 거기에 지금 이 바닷물을 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네. 식수로 기장구부터 지금 전환시키는 그 그렇군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연구하면 네.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토목공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일단 댐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네.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라.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아, 공개해라.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수몰 지역이 생기고 네. 이제 수몰 지역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이 만수일 네네. 때 예를 들면 뭐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홍수가 있다든지 할 예. 때 평상시에도 만수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 10km 지역까지도 확대를 해가지고 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생태계의 그 변화에 대한 추계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라. 네. 그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개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댐 건설 추진 절차에서 뭔가 한 가지가 더 생기네요. 한 2단계 정도가 더 그렇습니다. 생긴다고 봐야 될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전 타당성을 네.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네. 지난해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예. 이게 지금 그 심의위원들 한 1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요. 네. 정부 기관의 이 공직자가 8명입니다. 각 네. 부처에 이해관계가 있는 네. 그리고 뭐 무슨 전문가 집단이다 교수다 해서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정작 지역 민원인들, 주민, 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할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완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혹시 뭐 걸림돌은 없습니까? 아, 걸림돌이 뭐 있겠습니까? 네. 예, 이제 저희 국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네. 잘 법안 심사를 해서 통과한다면 네. 오히려 정부에서도 더 논리적이고 네.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소개할 법안이 농약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네, 농약관리법. 네. 왠지 뭔가 좀 심각한 사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 얼핏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법을 발의한 것은 네. 농약관리법 개정 법률안 네. 그리고 이제 농기계 기계화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료관리법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지금 발의를 했는데 아, 네네.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농업 자재입니다. 네. 농업 자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말하자면 비료, 아, 농기계, 네. 농약 예.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 비료와 농약, 농기계의 생산 원가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생산 원가를 밝혀라 그러면은 네. 영업 비밀이다 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네네. 가격은. 네. 그래서 지난 2011년 12월 달에 네. 1차로 비료가 그동안에 값이 너무 뛰었는데 네. 그 원인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근 20년 동안 비료 만드는 회사들이 담합을 했어요. 아. 담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담합을 한 그 비료 회사가 어디냐? 네. 남해화학이라는 건데 네. 이 남해화학의 비료 회사는 농협의 자회사입니다. 저런. 예. 네. 농민을 위하고 농민이 조합원인, 농민이 네. 주인인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자회사에서 이렇게 담합을 했다. 정말 놀라울 일이죠. 이게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것만 하더라도 1조 4천억 원의 부당 편취를 했다. 부당 이익을 취했다. 네. 이렇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국회에 와가지고 농협중앙회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자료 요청은
과정의 생산 원가에 대해서는 일치오질 않고 네. 도대체 가격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기계 네. 이게 사실 그 농촌에서 요즘은 이제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트랙터가 쓰여지잖아요. 네. 이제 수확할 때 이제 컴바인이 쓰여지는데 그렇습니다. 트랙터 한 대가 요즘 1억 갑니다. 1억. 아. 이건 뭐 놀라울 일이죠. 네. 그런데 트랙터 한 대가 네. 1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기간은 농번기 때거든요. 그렇죠. 밭갈이 할 때 그렇죠. 주로. 예, 예. 한 2주 정도 쓰나요? 네. 네, 컴바인은 딱 일주일 정도 이 수확철에 한때 쓰는데 예, 예. 이것도 큰 5천만 원 이상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 기계가 이렇게 계속 매년 올라야 되느냐? 네. 고철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 가격 구조를 보니까 그것도 담합 영업비밀에 사실이 굉장히 이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되네. 그래서 제가 이 공정거래위원회 네. 농기계 네. 농약까지도 담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네. 했는데 그 결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농가에서는 봉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됐는데 네. 이게 적정 이윤이 붙여져 가지고 시판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소위 말하면 생산 원가거든요. 네. 우리가 요즘 성냥 한 깨피만 만들어도 공장에서 생산 원가가 다 들어가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나오지요. 예. 예. 생산 원가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이 법 세 개를 동시에 법안을 지금 개정안을 낸 것이죠. 원래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흥분하거나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제가 되는데요. 지금 약간 흥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정말 이 부하가 나는데. 그럼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또 실제 여러 가지 이제 FTA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만 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농가의 어려움이 좀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농가 상황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현황도 좀 더불어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네. 들면 2014년도 작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이면 2004년, 2004년에서 2014년까지 네. 10년 동안 우리 농가 소득은 얼마나 늘었을까? 이게 13.2%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 뭐 정부에서 뭐 가격 정책을 뭐 농가의 소득원 네.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쌀값을 보장해 줬다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순전히 농민들이 정말 영농 기술을 개발해서 소득이 네. 늘어난 거예요. 네. 그 13.2%가 늘어난 반면에 농업 자재인 농약과 농기계와 농약의 가격 상승률은요 60.1%가 뛰었습니다. 너무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농촌에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냥 천성으로 착한 우리 농민들이 떠나지 못하고 지금 뭐 거의 고령화돼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농촌이 이 근대화 과정에서도 소외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차 산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었어요. 박정희 1961년 구테타 이후에 2차 산업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뭐 4차, 5차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만 이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또 농촌이 이렇게 어렵게 농업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부는 두 손 놓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농협유통조합이 주가 돼서 이렇게 가격 담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협중앙회에 가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도 농민 대표 한 사람을 참석을 시키긴 하지만 네. 농업 관련 단체입니다. 이제 농업 경영위원회 중앙회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격 구조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개정안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개정안은 이제 현재 이제 우리 그 상임위에 지금 계류가 돼 있어서 네. 뭐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이것과는 별개로 네. 농약, 농기계 비료, 네. 담합 사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네. 지금 제가 발의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네. 여야가 합의가 안 돼요. 새누리당이 왜 반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새누리당에도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을 텐데 우리 농민들의 아픔인 이 농약과 농기계 비료의 담합 사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않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담합한 사실이 명백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밝혀졌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느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수탈되어 왔는지 네. 이런 사실을 만천에 밝혀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우리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좋은 결과가 꼭 있으셨으면 네, 이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또 이제 올해 네. 새롭게 추진하고 계신 또 준비 중이신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입법 구상안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지금 대표 발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인데 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방선거까지 매번 네. 선거가 있게 되면 항상 부정선거의 시비가 뒤따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네. 수개표 하자. 이 법안을 지금 내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가 되면 네. 투표함을 봉인을 해가지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항상 있었어요. 네. 함이 뭐 바뀌어졌다는 등, 함이 뭐 개함이 됐다는 등, 네. 그래서 뭐 그냥 몰표가 들어갔다는 등 이런 그 의구심들이 많이 또 이 제기도 했었는데 네. 또 이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면 개표소에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 특히 현장에서는 개표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아주 정말 개표 조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투표소에 한 60% 이상의 이런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민사 또 형사로 지금 이 고발해놓은 상태인데 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투표소에서 현장에서 투표가 네. 종료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그 투표 참관인들이 있으니까 네. 개표 참관인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사방에서 CCTV로 다 찍으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바로 함을 열고 개표를 하자. 네. 그래서 바로 선관위에다가 시시각각으로 결과를 알려주면 부정 개표 시비는 없어진다. 네. 그래서 그 법안을 지금 내놨는데 이 법안이 제 임기 동안에 꼭 처리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남은 시간 네. 활발한 의정 활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